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4월 28일 일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4월의 마지막 결승전 일요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최대 관심사였던 헤럴드 경주의 대선 경주는 청담 도끼가 선행 1순 압승을 거두면서 다시금 검제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번 일요일에도 부산에서 대선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부산일보배 대선 경주 서울과 가천의 최강의 스프린터를 결정하는 레이스인데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뉴 레전드가 출전을 하고 있고 여타의 1등급 강자들, 단거리 강한 마필들 상당수가 출전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흥미진진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부산 6경주, 부산일보배 대선 경주는 저희가 후반부에 자세하게 디테일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일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의원, 최성진 의원, 백동일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자, 이번 슈퍼 여왕이란 마필 자체는 이미 1200거리에서 선행으로 우승을 거둔 바 있죠. 1000m라면 이 마필의 선행 강공 작전은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만큼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1번 블루파이어는 계속해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인코스 최적의 전개라면 또한 줄어든 1000m 거리라면 이번 경주 상대보다는 좀 더 유리한 전개 고지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볼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속이나 탄력 모두 여유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3번 어치브는 능력 상승세 하만식 기수라면 무조건 이어갈 수 있다. 확신 갖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역시 주행 심사 내용처럼 데뷔 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적정거리를 만난 8번 럭키봉송의 회복세 기대를 걸 수 있는 구도고 선의권에서 지금까지 강했던 상대팀에서 좋은 능력을 보였던 제갈 바지 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더 강도 높은 준비를 해왔던 미스갈레를 강조드릴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전개를 외곽으로 무리하게 직전에도 풀어내면서도 장거리를 입상했던 전력입니다. 10번 이 점보블레이드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높은 기대치를 이번에 갖고 있다. 안쪽에 있는 1번 도란연표가 눈에 띕니다. 1번 게이트 선행 가능성 매우 높은 편성이기 때문에 선행이라면 1800m 못 버틸 이유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4번 캡틴 포스가 차분하게 인코스에서 따라가면서도 막판 역전을 이뤄내고 우승까지 거둔 말입니다. 충분히 도전 가능한 말로 판단합니다. 2000m를 거리를 이었습니다. 청담도끼의 가장 큰 강점은요. 남들 숨고름할 때 이 말은 한 번 더 뜁니다. 그게 가장 큰 강점이기 때문에 장거리가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리한 장거리, 이번 청담도끼의 우승 가능성을 가장 먼저 지목을 해보면서 4번 문화슈퍼 8번 샴로코 두 마리의 직전의 경주력을 보면 사실 거의 박빙의 경주력이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개의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 8번 샴로커의 가능성까지는 열어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딱 1200거리가 적정인 것 같아요. 이번 구도라면 적인 거리 맞은 3번 런닝스톤 다시 한번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팔병새벽에는 자기 성격이 원체 이렇게 끌고 나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좀 까칠한 선행마고 누가 선행 가도 레이스 흐름에 밀리지 않을 만큼 선육이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결정력이 좋아지고 있는 오마 프리스 메모리의 성장세 여기서 이어질 수 있다 강조를 드리겠고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6등급 이승리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6등급 1300m 레이스. 자, 지금 우승 전력이 없는 신예 마필들 대거 출전했고요. 데뷔전 치르는 기본기 우수한 신마에게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하위 등급 단거리 레이스 펼쳐지는 전기 양상도 상당히 중요시 여겨지겠죠. 그 부분 토탈에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4월 28일 일요일의 첫 번째 경주 1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생각보다는 조금 빠른 흐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으로 시작해 봅니다. 선두권 중심에 있을 말 2번 금스니스타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구도가 되겠는데요. 자, 지금까지 직전 경주에는 자기보다 더 빠른 상대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어요.
본인보다 더 빨랐던 상대들, 좀 강했던 상대들 틈바구니에서 고전을 했다라는 부분과 아직 어린 감이 남아 있어서 다듬어야 될 부분을 좀 다듬는데 시간이 좀 걸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순위권에 안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주 본인이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난 상황이기 때문에 게이트 2점 활용하는 적극적인 선두권 공략 주효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함께 응수할 수 있는 말은 10번 만석지기와 5번 최강 러너 그리고 9번 로열 고스트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우선적으로 10번 만석지기는 데뷔전을 치른 이후에 데뷔 이전을 치른 이후에 휴양을 다녀온 상태입니다. 휴양 이후의 모습은 확연하게 힘이 붙어있는 모습 속에 재심을 치르고 재심 때의 내용 역시 만족스러운 선입력을 과시한 바 있죠. 훈련 시의 걸음 역시 그때의 걸음이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재심 때의 모습을 뒷받침하는 모습으로다가 안정적인 주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외곽으로 밀려 있다 하더라도 만석지기의 휴양 복귀 전의 성과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5번 최강러너는 데뷔전에서는 멀리 갔죠. 바깥으로 기대는 것을 끝내 제어를 하지 못했었던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도 승인장구라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만 사실 주행심사 재심 때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 말이 왜 그랬을까? 데뷔전이었기 때문에 실전에 너무 놀랬던 게 아닌가라는 겁을 먹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심 때의 모습은 안정적이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런 유형의 말들이 오히려 인코스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면 펜스 플레이를 하게 되면 좀 더 낫죠. 안쪽에 있는 말들을 보고 겁을 내서 바깥으로 기댔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9번 로열 고스트 꾸준한 뒷심으로 3위만 2번 했습니다. 2위라도 승급을 할 상황 9번 로열 고스트까지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주 김재영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치하는 부분도 많지만 중심마에 대한 생각이 워낙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급해 주신 말들 중에서 우선 저는 10번 만석직이란 말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산통으로 수술 받은 후에 단기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3월 달부터 훈련 재개했는데 양호한 모습이고 주행심사도 참 양호하게 받았습니다. 출발이 매끄럽지 않았는데 출발부터 직선 결승주로 결승선까지 정말 내내 소극적인 추진에도 굉장히 빠릿한 모습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성 높은 잠재력이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번 최강러너 같은 경우에는 3월 데뷔전 외곽 사행하는 모습으로 출발 실패했는데 내내 바깥기대는 그런 모습 정말 완전한 주행 불량으로 인한 실패였는데 교정된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잠재력 발휘 가능하다고 보고 이번 금순위 수타도 강조해 주셨는데 직전 최적 전개 해냈을 때 가능성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최적 전개 가능성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7번 세터페이스란 말을 가장 주목하고 있는데 언급이 없으셔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데뷔전은 출발을 실패했고 직전 경주 확연히 빨라진 모습 하지만 직전 경주도 사실 정상적인 출발이라고 보기에는 안팎으로 기대는 힘이 덜 찬 모습 보여줬는데 이번 경주 앞두고 출발 훈련 정말 양호하게 소화를 했고 직전 경주도 그렇습니다. 빠른 말 많은 경주에서 안쪽 게이트에서 워낙 빠른 말이 많아서 인코스에서 둘러싸이는 바람에 모래 맞고 채우미까지 밀렸습니다. 채우미까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잠재력이 매우 뛰어난 말로 판단하는데 이번 경주 기껏해 안쪽에 빠른 말이 이번 금순위 스타 정도입니다. 선행이든 선행과 옆이든 모래 안 맞고 뛰면 잠재력 발휘 가능하다고 보는데 7번 세터페이스 언급 안 하셨던 이유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세터페이스가 직전에 보여줬었던 추임력은 저 역시 인상 깊었다라고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경주 흐름에 맞아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앞에 갔었던 말들은 1, 2, 3위를 했고 그 다음 순위의 말들이 무너졌었던 빈틈을 활용해서 올라왔다라고 봅니다. 즉 이번 경주 언제 올라오나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경주 서서히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이 많아서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는 분명히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네요. 비슷한 부분은 많죠. 정말 로열 고스트를 개인적으로는 주행심사부터도 지켜봤던 마필이라서 데뷔전 그리고 직전 1300에서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줘서 적응력에 대해서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5번 최강 러너는 덧붙이지만 발진 불량기도 좀 보였던 마필인데 재검 시 그런 모습이 많이 고쳐졌다는 점까지 금수유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모습이고요. 저는 신예 마필 중에서 이 마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판단인데요. 11번 청담 호랑이라는 전력입니다. 주행심사 내내 여유가 많아요. 소폭 추진해서 가볍게 선입권에 가담하는 모습이라든가 무엇보다 직선 구간 들어와서 이제 추진 시 그 반응을 받아들이는
그 탄력 자체가 여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늘어난 거리가 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고 1300거리라면 사실상 빠른 마필이 많지 않은 이번의 구도에서는 탄력적인 측면, 충분히 연결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인데 11번 청담호랑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주행 심사 내용이 참 재밌는 포인트가 있긴 있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대로 초반에는 양털코 굴레를 하고 있죠. 이제 겁이 많은 말들이 양털코 굴레를 종종 하고는 해요. 고개가 높거나 겁이 있는 애들. 이 말도 이제 겁이 있는 상황 속에서 모래를 맞고 뒤로 쳐졌다가 라스트에 결승 전방 다 와가지고 갑자기 탄력을 내면서 막 스피드를 내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라고 가만히 보다 보니 앞에 가는 말들이 모두 앞말들이더군요. 앞말들이 있을 때 잘 뛰는 순말의 유형도 있어요. 이번 편성에서 앞말들이 있긴 있습니다. 청담호랑이보다 얼마나 더 빠르게 앞에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데뷔전만큼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겁도 좀 있는 데다가 주행이 일정하게 자기의 스피드를 내는 게 아니라 뛰고 싶은 순간에 뛴다라는 부분이 데뷔전은 좀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네, 10마 11번 청담 호랑이에 대해서는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까지 짚어주셨네요. 이 주행심사 때 모습 보면은 좀 발동이 늦게 걸리는 유형으로 보았습니다만, 자, 이번 경주 1300m 거리 과연 얼마만큼의 실전 적응력을 보일지 상당히 기추가 주목이 되는 마필이긴 합니다. 이번 금손이 스타가 직전에 선두권이 강하고 빠른 구도 속에 결국 격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만, 그렇죠. 이번 경주는 직전보다는 선두권 나설 수 있는 전력의 마필들의 전력 그리 강해 보이지 않고 전개 이점을 가장 유리하게 풀어낼 수 있는 전력이죠. 이번 금순이스타 여기에 9번 로얄고스트 외곽 돌고도 직전에 막판에 근성 있는 걸음을 선보였던 외곽 게이트 불리한 여건도 어느 정도 이겨내는 전력을 보였던 9번 로얄고스트도 입상 4전권에 있는 마필로 보이네요. 자, 여기에 4번 투더 빅토리가 과거 최단거리 호스킨이 이끄는 하이페이스를 이겨내고 입상 전력이 있는데 최근에 연달아 1300m 거리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아쉬운 전력을 보였다라는 평가입니다. 이번 충분히 해볼 만한 만났고 역시 직선 한발 역습이 가능해 보이는데 김지영 의원 4번 투더 빅토리 복병같이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한 번쯤은 더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이런 유형의 말들은 이제 조 교사님 만나지는 못했지만 만나면 나올 말이 뻔하죠. 훈련 시의 걸음이 실전으로 발휘되지 않는 전형적인 유형이라 점점점 이렇게 나가는 유형의 말입니다. 즉 1000m에서 보여줬었던 그 걸음만을 보고 그 다음에 1300 늘어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봤었던 그 걸음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복을 보이고 있는 유형이고 조금은 더 힘이 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스타트 1경주는요. 출발 능력도 좋아졌고요. 안쪽 게이트 경주 여건이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2번 금손이 스타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전번배 1700m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전에 3월 23일 날 7경주에 함께 뛰었던 마필들 간의 리턴 매치 형식으로 보고 있고요. 그때 좀 사연이 있던 말이 한두가 있죠. 여태 마필들 늘어난 거리에서 어떻게 전개 대처를 할지 흥미진진하게 여겨지는데요. 그 내용 모두 종합해서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3경주 제가 준비했습니다. 1700 혼합 4등급 별정 B형 방식이고요. 직전 함께 뛰었던 마필들 간의 리턴 매치 형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첨가가 되고 있는 마필들은 많은데 반수 이상은 그 마필들의 능력에 비해서는 한 수 아래로 아직 적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마필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게 이번 경주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마필이라고 판단합니다. 직전에 아쉬움 이번에 풀어내야죠. 안쪽 1번만 마이팀입니다. 주폭 자체는 여유가 많습니다. 빨랐던 페이스도 잘 견뎌내고 있고 1700 첫 도전이었던 직전의 경주도 3위권의 모습으로 좋게 활약을 해줬죠. 초반에 이 코스에서 차분하게 흐름을 따라가면서 곱게 따라갔었는데 당시 중반 이후에 무빙성 선행을 나섰었던 승부수를 띄었었던 에코골드가 페이스를 끌어버리면서 코너에서 살짝 전개가 쳐져버렸어요. 직선 들어와서 재차 추진을 냈었는데 추진의 타이밍을 가져가는 과정에 상대 마필에게 방해를 받아버렸었죠.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충돌했고 문세영 기수 낙마할 뻔했습니다. 낙마하지 않고 마필 부여잡고 추진해서
금화필보다 높은 착순 변경을 해서 3위권으로 올라왔었죠. 상당히 좀 아쉬웠어요. 마이티엠의 기본 잠재력을 따져보자라면 3위권 이상의 모습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운영에 좀 미스가 있었다 할지라도 상당히 좀 문세영 기수가 500승에 좀 압박을 받았어였을까요? 제대로 된 운영이 좀 안 나왔다고 평가를 합니다. 저는 이번 경주 자체에서 마이티엠 자체는 선행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설령 선행을 못 간다 할지라도 선행을 못 간다라면 이 선에서 원하는 자리를 이번만큼은 거리정을 마쳤기 때문에 의지만큼이나 이마필의 능력 믿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후착 도전권 8번 마 체인지메이커, 5번 환상스타, 2번 팔라스테이죠. 역시 함께 뛰었던 마필들이에요. 체인지메이커는 이 이전의 경주에서 직전 우승 이전에 1300 거리에서도 직선 구간 진로가 심하게 막혔던 마필입니다. 그걸 빼고 나서도 탄력을 보일 만큼 변화를 보여주면서 직전 여유 있는 우승을 거뒀었는데요. 물론 약간의 어부지림이 있었어요. 차라리 중위권에서 앞선이 다퉜을 때 눈에 싸워 나 따라갈게. 이런 식의 유형을 가져가면서 오히려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생각했던 것보다 여력감이 너무나도 강했었기 때문에 연투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5번마 환상스타 역시도 선행 나섰다가 강탈 당하고도 버텨냈던 그 부분 자체는 여기서 역시 선행을 가든 이 선에서의 응수든 훈련 패턴 강도가 좀 낮아진 것은 아쉽지만 레이스 주도권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직전 문세영 기수의 마이티엠을 방해했었던 2번마 팔라스테이란 마필 자체가 초반 게이트 이탈과 가담 능력은 정말 여유가 좋았습니다. 2선 이후에도 직선 구간에서 아쉽게 이제 그 방해의 여파 때문에 4위권으로 밀려나긴 했지만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다나카 기수가 기승전결을 먹었었던 오랫동안 먹었었던 3일 먹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에서는 오히려 팔라스타이가 레이스 주도권을 가지고 선행 트라이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이마필의 그 전개 요건까지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에 구도에서는요. 보여줄 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의지까지 보강이 된 1번 마이티엠 강조드리면서 후순위 압축 중요한 구도입니다. 네, 백동희 의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 이견이 없습니다. 저 역시 적극적으로 전체 추천해 주신 마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바이고요. 1번 마이티엠은 약간의 시선의 차이가 있는 것이 그때 우승했어야죠. 문세영에서 서두른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탄력상으로는 우승이에요. 방해를 받아서 그렇지. 그 바람에 3주 동안 들어야 했던 문세영 기수의 1500승 방송팀에 와이프가 있어서 그런가요? 너무 지겹게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마지막 경주까지 들어야 됐어요. 이때 이걸로 다 우승했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탄력상으로는 이미 우승이었다라고 봅니다. 설욕전 해야죠. 이번에는 우승 유력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나머지 말들 모두 동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함께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말은 4번 흥짱이거든요. 흥짱이라는 말도 사실 선두권에서의 강공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고 직전에 1700m 거리 경험도 있어요. 이 말이 만약에 기습적으로 앞에 나간다라고 하면은 경주 흐름이 어떻게 될까 제가 좀 고민이 많이 돼서 백동일 의원에게 좀 의견을 한번 구해볼까 싶네요. 가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고민을 하냐면 흥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지굴권염이 좋아지면서 말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직전의 경주도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치를 가졌었는데 정말 좀 화가 나게 보였던 그 부분 자체는 마필이 이제 게이트 안에서 요동을 합니다. 요동을 하고 흔들리는데 게이트가 열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아예 늦발이 되면서 운영 자체가 꼬여버렸었죠. 정상적인 발주였다면 흥짱이 어떻게 떴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힘이 좋은 유형이라서 저는 이 마필이 정상 발주를 받았을 때는 선행 레이스는 힘들고요. 왜냐하면 팔라스타이나 환상스타가 앞선에 가담하려고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흥짱의 기본 스피드로는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를 하고 하지만 정상적인 발주를 받아낸다면 흥짱의 잠재력은 여기서 분명히 논할 필요가 있다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능력의 우열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구도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8번 체인지메이커, 1번 YTM 다시 한번 대결하는 구도인데 직전 경주에서 8번 체인지메이커는 능력상, 그 다음에 YTM은 전개상 우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엔 두 마리가 모두 선전을 했고 1번 YTM은 약간의 불리함을 겪었습니다. 두 마리 모두 이번 경주 역시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5번 한상스타도 중장거리에서의 적응력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7번 대군의 길이라는 말이 이번에 늘어난 경주에 도전을 하지만 혈통적으로 늘어난 거리 문제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안토니오 기수의 강공 선행 앞선 전개라면 충분히 이번 경주에서 앞선에서 버텨낼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7번 대군의 길에 앞선 강공 가능성, 버티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고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상대들과의 이점을 파악했을 때는 대군의 길은 불리한 구도를 만난 거죠. 왜냐하면 대군의 길은 지금까지 또 이제 입상을 했었습니다만 결정력에 분명히 안정감이 좀 떨어졌던 모습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직전 쳐져 있는 선입 이후에 한 발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경기가 별정 비영 방식으로 치러지는 데다가 거리 경험이 없는 대군의 길이 상대보다 레이팅이 높다 보니까 57이에요.
거리 경험도 없는데 레이스 장악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보다 무거운 부준까지 모든 불리한 악조건을 극복해야 되지만 이마필의 여력감 아직까지 장담할 수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의지 보여주고 있는 상대 마필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네, 공교롭게도 직전에 함께 뛰었던 체인지메이커 그리고 마이티엠 직전에 8번 이 체인지메이커였고 직전에도 1번이었던 마이티엠이 사실은 직전 3월 23일 날 7경주에 동반 입상을 했어야 되죠. 저희 위원들이 디테일하게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직선에서 방해받은 여파로 아쉬운 3착, 그것도 착순 변경 3착이었는데 재도전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게이트도 안쪽이고 직전에 뭐 정상적인 전기였으면 1번 마이티엠이 우승도 가능했으리라는 그 아쉬움이 있는데 그 아쉬움을 떨쳐낼 듯합니다. 1번 마이티엠이 되겠고 직전에 단번에 1700m 코너 4개짜리 극복해낸 8번 체인지메이커는 다시 한번 연투 기대치가 있어 보이고요. 5번 환상스타 최근에 정말 꾸준하게 잘 띄워주고 있는 전력이죠. 7번 대군의 길은 잘 설명해 주셨고요. 네, 서울 3경주는요. 직전 통한의 3착의 아쉬움 사연이 있었죠. 그 사연 있었던 부분을 떨쳐내고 이번에 입상한 자리 지켜낼 마필로 평가가 됩니다. 1번 마이티엠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서울 5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입상마의 윤곽은 드러나 있고요. 전개 여건도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일단 선두 장악에 나설 수 있는 말은 8번 호스킨으로 보입니다.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갖춘 선행형 마필로이고요. 직전에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적극적으로 선행 받아냈고 인코스 최적 전개 펼치며 막판에 이제 경합 중에 석패 2위를 했는데 자, 이번 경주 역시 다시 한번 게이트 8번이지만 선행을 받아낼 공산이 크고요. 적정거리 1300m 1승 기대치가 높은 이 8번 호스킨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여기 5번 이 슬링스톤이 역시 최근에 연투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에 승급 전에 이 1300m 거리 다시금 연투를 했던 말. 당시 이제 급행마가 이끄는 페이스를 2선에서 적극적으로 레이스 펼치면서 직선 채찍 근성을 끌어냈던 전력이죠. 하이페이스 단거리에서 선두권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역시 5번 슬링스톤 전개 여건도 명확한 만큼 연투 기대치를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전에 통원의 3착의 아쉬움 10번 스트라이드 업입니다. 달리 말하면 상대가 강했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직전 함께 뛰었던 님의 향기, 버킷풀 골드, 님의 향기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승급전에서도 우승을 했던 좋은 능력을 보인 말이죠. 그 편성에서 앞선에서 두 마리 마필로 결판난 그 경주 레이스에서 아쉽게도 3착을 했는데 결국은 막판까지 앞선 두 마필, 님의 향기와 버킷풀 골드 이 둘을 제쳐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죠. 이번 한 박자 빠른 스퍼트 기대가 가고 여기에 1번 천계성이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였습니다만 직전에 선두권이 와르르 무너지는 편성 구도 속에 참고 한 발이 통하면서 다시금 능력 회복세를 선보였는데 이번에도 선두 선위권 무뎌질 때는 마지막에 1번의 천계성이 역습이 가능한 복병 전력으로 평가가 됩니다. 네, 결국 서울 5경주는요. 흐름 빠른 레이스 단거리 선두권 좌회전계 이점을 극대화할 5번 이 슬링스톤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고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시각은 뭐 중심 마필 빼고는 거의 비슷하네요. 저는 호스킨이 객관적으로 슬링스톤보다는 더 빠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슬링스톤 같은 경우에 더군다나 지금 직전 대비 57의 부중을 받은 상황이라서 호스킨이 밀고 나오면은 무리하게 선행 경합보다는 따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선행 강공이 통할 수 있는 8번 호스킨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구도고요. 직전에 어찌됐든 따라가는 전개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었던 슬링스톤 좋게 판단하고 있고 10번 스트라이드업도 거세하고 이제 세 번째 경주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래서 좋아지고 있다는 점 자체는 부정할 수 없겠죠. 하지만 6번은 역대 최고가 없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합니다. 결국에 8번 호스킨과 슬링스톤이 두 마필이 동반 입상을 한다는 건 선행 가고 선입 붙고 그대로 경주가 된다는 건데 두 마필이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불안감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선의권에서 우승할 수 있는 역대 최고가 직전의 경주에서는 살짝 전개가 밀려버리면서 아쉬웠지만 꾸준하게 설력을 발휘해주고 있는 전력.
전력이고 사실상 안쪽 자체 청기성도 느리고 그 외의 마필 과천이율은 빠르지만 상태가 좀 떨어져 있고 역대 최고 같은 경우도 자리 잡는 데도 전혀 불리함이 없는 구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 선입위와 한발 충분히 가능성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배제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직전에 승급전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도 아쉬운 4착에 머물렀던 말이죠. 이제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선두권이 강한 이 편성 구도에서는 좀 밀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이번 오경주가 어느 정도 전개 구도가 명확하고 앞선의 두 마리 마필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게 평가합니다. 8번 호스킨의 선행, 5번 슬링스톤의 이선에서의 응수. 이 결국은 8번과 5번의 동반 입상 기대치를 높게 보는 가운데 그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3착 가능한 말로 이제 10번 스트라이더업이 그래도 흐름 빠른 레이스의 막판에 올려붙일 수 있는 좀 더 막강한 힘을 갖추지 않았나. 그래서 6번 역대 최고는 다소 전개 구도도 좀 아쉬움이 남겠고 이번 편성 자체가 좀 강하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두 분 위원의 의견 전체적으로 저는 동일합니다. 인기마 접전 구도가 좀 유력해 보이는 구도인 것 같아요. 편성인 것 같아요. 저는 무엇보다 이 편성이 이제 별장 B형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앞말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핸디캡에서는 앞말이 1.5의 마이너스 핸디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별장 경주에서는 2kg니까 호스킨이 그 혜택을 톡톡히 받고 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직전 경주처럼 이제 선행을 나서서 끝까지 근성을 발휘할 수 있는 승급전은 호흡에 조금 버거워하면서 순위가 좀 밀렸습니다만 다시금 재차 정비하고 나와 있었던 직전의 입상은 이번 경주에서는 더욱더 이끌어내는 상승세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부중은 높아졌습니다만 슬링스톤 입장에서도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부담 중량인 거죠. 57이나 56.5나 어차피 핸디캡으로 나가서 56.5였을 테니까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극복해줘야죠. 저는 6번 역대 최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앞서서 설명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만 1번 청계성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위치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역대 최고는 따라가도 된다라는 절대적인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6번 역대 최고는 5번 슬링스톤의 무거워진 부담 중량과 8번 호스킨의 압박, 선행으로 달려야 한다는 그 압박을 대안으로다가 제시를 해볼 수 있는 전력입니다. 승급전 잘 적응했어요. 6번 역대 최고 다시 한번 긍정적인 평가 부탁드릴게요. 네, 어차피 저희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편성 자체가 현재 8번 호스킨과 5번 슬링스톤의 양강 구도에 이거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8번 호스킨과 5번 슬링스톤의 동반 입상 기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일단은 그렇게 예측이 가는 가운데 3착 최선 가능한 마필로는 6번 역대 최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면은 저도 일견 그 전개 양상에 있어서는 그래도 앞선에서 버텨낼 이 공산이 있지 않은가. 선의권에서 그래도 버텨낼 공산이 있지 않은가. 자, 그렇다면은 최선 3착 후보 가능마 중에서 6번 역대 최고도 당일 상태감을 보고 최선 3착까지는 가능한 말로 그 가능성은 열어놓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MC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동시에 6번 역대 최고에 대해서는 타 위원님들과 의견을 함께 하는 경주입니다. 저도 이번 경주 MC께서 중심마로 강조해 주신 5번 슬링스톤 가장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초반에 선행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없는 추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안쪽에 빠른 말이 없는 상황이라면 강공 선행까지 가능해진 5번 슬링스톤의 최선 추진 후 선행 버티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외곽에 있는 8번 호스킨과 또 안쪽에 있는 전개 유리한 1번 청계성 여기에 6번 역대 최고의 선입 후의 뒷심바리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서울 오경주는 어느 정도 압축이 되는 편성으로 다시금 정리를 해드려보겠고요. 5번 슬링스톤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마들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일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마리 앞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후반부 승리의 분수령이 될 7경주 방송 추천 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뭐 단거리 상승세를 이어가는 마필도 있고 직전에 통안에 입상 실패의 아쉬움을 절치부심만회하는 마필도 눈에 보입니다. 일단 전개 여건상으로 가장 유리한 말로는 5번 에이스솔롱고가 눈에 띕니다. 선행 1번도 벗어나 이제는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단거리 충분한 경쟁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 2선에서 따라가며 직선에서 근성을 끈끈하게 보이며 1300m 현등급에서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자, 이번 경주 여타의 마필들보다는 선두권 장악에 나설 수 있는 공산이 크고요. 만에 하나 선행 나서지 못한다 한들 2선 따라가도 적정거리 출전에 다시 한번 연투기 대치는 충분하다라는 평가입니다. 모래를 좀 덜 맞고 외선에서 운영을 해주면 되겠죠. 5번 에이스 솔롱고가 되겠고요. 외곽의 11번 카론 블레이드가 단거리 연투를 이어가다가 직전에 코너 4개짜리 1700m 레이스에서는 당일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도 늘어난 거리 적응 능력을 보이지 못하며 졸전을 펼쳤습니다. 이번에 거리 내려 1300m 단거리에 출전하고 있고요. 계란형 큰 거리 자갈 승인 장구 교체하고 출전하는 가운데 이 11번 이 카론 블레이드의 적정거리 출전에 선정기대치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안쪽에 1번 공산이 단거리 추입형 마필로서 최근에 계속해서 1300m 연투를 2차 입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에는 상당히 선두권이 빠른 페이스였습니다. 앞선의 마필들이 와르르 무너졌죠. 그리고 루카스와 함께 동반 입상을 했는데 직전에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코너 부분에서부터 격차를 좁혀가며 스퍼트를 상당히 빠르게 진행했다는 부분이죠. 1번 공산 하이페이스 단거리 이제는 한 박자 빠른 스퍼트도 가능한 만큼 연투 기치를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8번 뭉치가 직전 안말 편성에서 정말 전개를 잘 풀어내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직전 당시 만마르마 우대룡을 이겼던 전력이죠. 이번에 승급전에 2km 감량 혜택, 흐름 빠른 레이스에서도 너끈히 제페이스를 띄워주면서 결정력이 보강된 모습 8번 뭉치의 승급전 선정기대치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7경주는요. 선두권 흐름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선두 장악 레이스 혹은 선두권 좌회전 개이점을 극대화할 5번 에이스 솔롱고를 중심으로 도전 세력들 중에서 역시 적정거리 출전, 컨디션 변화를 충분히 보일 수 있는 마필로 엄선에서 당일 최강의 한 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설명 잘 들었고 응원하겠습니다. 안마란전 경주로 치러지는 데다가 지금 말씀해주신 사두가 우선적인 인기를 끌고 그 능력적인 측면에서 앞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 자체가 다들 불안 요소를 하나씩 안고 있잖아요. 공사는 56.5의 부담 중량을 극복한 적이 없고 오버만 에이스 슬롱고도 54의 부중이 처음입니다. 뭉치는 승급전, 카론 블레이드는 불리한 외선 전개 각각의 불안 요소는 모두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자칫 잘못하면 이변에 대한 가능성을 좀 타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가장 유리한 조건만 쫓아가다 보면 저는 이 마필 여기서 반드시 좀 챙겨야 된다는 판단인데요. 자, 9번만 머니포켓입니다. 최근 1702번의 경주는 거리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웠다 할지라도 1300m에서는 흐름 따라가는 전개 이후에 선입 이후에 한 발이 가능한 전력이죠. 부담 중량도 딱 맞아떨어지고 거리도 맞아떨어지고 상대도 맞아떨어집니다. 해볼 만한 조건을 만나 아낄 이유 없는 9번 머니포켓 여기서 반드시 좀 챙길 필요가 있다 판단하고 있는데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11번 카론 블레이드와 같은 선상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코너 4개짜리 1700m 연달아 도전에서는 9번 머니포켓이 졸전을 거듭했기에 1300m 이미 그 2번의 우승을 거두었던 적정거리 출전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자, 헌데 이번 경주 어찌됐든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 5번 이 에스솔롱고가 54의 부담 중량 이겨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은 안 됩니다. 일단은 전개를 앞선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겠고 그리고 한 박자 빠르게 스퍼트를 진행하는 1번 공산이나 그리고 기본기에 앞서 있는 11번 카론 블레이드 등이 충분히 이 편성에서는 능력 우위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9번 머니포켓 일단 적정거리 출전이라는 부분은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대 강해진 부분에 있어서는 자 이번 경주 한 번쯤 검증해볼 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응원을 해드려야 하는데 걱정이 조금 먼저 됩니다. 우선 좀 짧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선행 경합은 없겠습니까? 인코스의 3번 클린플라워라든가 외곽의 10번 광해불기 등 12번 라온 프라이머 등이 존재하거든요.
경합에 있더라도 5번 에이스 솔롱고가 경합을 피해서 딕전처럼 다채롭게 전개 운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선입 적응 능력이 충분히 배양이 되어 있고요. 오히려 여타임 앞필들이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선다면 5번 에이스 솔롱고가 직전처럼요. 외선에서 차분하게 따라붙는 전개로 전개 운영을 해준다면 충분히 여기에서 이 편성에서도 연투기 대치는 높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걱정이라서 이게 말이 좀 작은 말이고 직전 경주의 선입은 아니죠. 이 말은 모래를 안 맞고 튀었으니까요. 선행만 외곽에 붙어서 외곽으로 전개를 했을 뿐이죠. 자, 저는 이제 9번 그런 의미에서 이제 9번 머니포켓은 백동희 의원의 의견하고 동의를 하게 가져가고 있고 비슷한 케이스의 말이죠. 4번 비욘드 오버 여쭤볼게요. 이 말도 직전 경주에 추입을 시도해서 순위권까지 진입을 해주는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전력입니다. 왕년 1000m 단거리에서는 선행도 성공을 했었던 전력이죠. 이런 유형의 말들이 선입권에서의 빠른 흐름 만났다라고 한다면 가장 무서워진다라는 부분 동의를 하실 텐데 4번 비욘드 오버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죠. 상당히 좀 많이 고민을 했 수밖에 없었던 말이 4번 비욘드 오버입니다. 데뷔 초에 방춘식 기수와의 좋은 호흡 속에 앞선에서도 레이스를 펼쳐내며 능력을 보였는데 직전 경주 공산이 2차 갭단 편성에서 이 비욘드 오버도 당시 이제 후미에서 철저하게 힘 한 배를 잘하고 당시에 선두권이 지나치의 경합으로 몰락시에 함께 올라오는 걸음은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직전에도 타이밍이 늦어버렸죠. 얼마만큼 과거에 이제 스푼과 스피드를 보강을 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직전처럼 초중반에 또 전개가 밀려버린다라면은 이번에 선두 선입권이 강한 편성에서 또다시 늦추입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4번 비욘드 오버 응원은 하겠습니다만 아직은 좀 전개상 불안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난해한 편성으로 판단하는 아주 혼전 경주 같습니다. 언급해 주신 말들 특히 1번 공산 KT점까지 얻은 만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은 이번 편성에서 굉장히 복병으로서 주의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3번 클린 플라워입니다. 직전 경주에 분명히 훈련 시 변화가 감지가 됐기 때문에 선행 후에 버틸 말로 강조를 드렸는데 아쉽게 막판에 무너지긴 했지만 분명히 1700이라는 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도 잘 버텨줬습니다. 거리 줄였고 이 말은 사실 스피드가 워낙 탁월한데 또 더군다나 12월 22일 같은 경주를 보면 인코스에서 모래 맞으면서도 잘 따라가는 선입전개로도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이 아직도 너무 끌려가면서 스피드를 주체하지 못하는 바람에 기수랑 말이 너무 싸우는 바람에 정상적인 어떤 전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차분해진 만큼 또 상태 올라온 만큼 선행이든 선입이든 3번 클린플라워 주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1700m에서 나선 선행 조건과 이번에 거리 내린 1300m의 빠른 말들이 질비한 편성에서의 이제 전개 여건. 일단은 3번 클린플라워고 이 편성에서는 선행을 받아내기가 힘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과연 전개 위치가 어느 선에서 결정이 지어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데 직전에는 앞선 빠른 말들이 없는 구도 1700m 이제 혼자 선행 나서서 3차까지 버티는 전력이지만 이번에 빠르게 진행될 은근히 빠른 흐름으로 진행될 선두권 레이스 흐름에 자리 잡는 과정도 상당히 난항을 겪으리라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 3번 클린플라워는 차후에 오히려 1700m 편한 선행 조건에서 노림수를 둬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7경주는요.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외선 따라가거나 아예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할 5번 에이스 솔롱거를 중심으로 이 도전권 그렇죠. 상당히 난해한 편성 구도 속에 전개 여건과 당일 주로 컨디션, 마필 컨디션까지 모두 확인을 하고 그에 걸맞는 마필로 엄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국산 3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출발은 직선구간이 가장인 1400m 3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직전에 깜짝 입상을 했던 말에 재도전도 가능해 보이고 절지부심, 최근에 아쉬운 전력을 적정거리 출전으로 만회할 수 있는 마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각도로 봤을 때 입상 도전 가능한 마필들 상당수가 혼재된 편성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내용 종합해서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8경주 제가 준비했습니다. 10마리 단출한
3등급 구도고요. 스피드의 강점을 지닌 마필들이 많죠. 전체적으로 능력 강한 성장세의 마필들보다는 현등급 정체권의 마필들이 좀 많이 출전을 합니다. 그중에서 전개적 이점을 이번만큼은 확실히 풀어나갈 수 있는 전력이 눈에 띄는데 바로 안쪽에는 1번마 흥얼음이라는 전력입니다. 흥얼음이란 마필 자체도 선행 일변도가 많았었죠. 데뷔 초에는 선행을 가야 뛰어주는 모습이었고 선행을 못 나서는 경주에서는 실패했던 경우도 많았었는데 말이 차츰차츰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12월 달의 경주에선 차분한 선입이와 한 발도 가능할 정도로 안정감이 좋아졌던 전력입니다. 이후에 경주에서는 빠르게 선행을 나서서 강한 전력, 성장세 라피토크스와 거의 맞대결을 펼칠 만큼 기본 근성도 보여줬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도 인기를 끌었습니다만 직전에도 관심을 받았습니다만 직전의 페이스는 한 단계 위의 페이스였다라고 좀 평가를 합니다. 중앙에서 추진하고 나갔지만 상대 페이스가 너무 빨라서 장악하는 그 선두권에 가담도 못했고 코너에서 자리도 못 잡은 데다가 상대 마필이 안쪽에서 제어를 못하고 나오는 과정에 방해도 받고 밀려버리고 최악이었죠. 선두권에 나서지도 못하고 코너에서 밀려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흥얼음이 가지고 풀었던 입상권의 그 전개를 전혀 풀어내지 못했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번은 다르죠. 코스가 좋아졌어요. 인코스입니다. 상대보다도 빠르게 선행권도 한번 나서볼 수 있는 구도고 훈련 상태 자체도 직전보다는 확연하게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코스 최적 선두권 장악까지 가능한 1번 흥얼음. 한 마리가 기습을 나선다면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흥얼음은 여기서 상대적인 이점에서 우위를 강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후착 도전권에선 4번만 만복한, 9번만 능력시대, 그리고 3번 비기어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4번만 만복한은 예전에 평골절의 여파 때문에 좀 희한 공백이 있었지만 그 이후 꾸준하게 마필 자체가 좋아지고 있어요. 단거리 자체에서는 이탈 능력도 좋아서 선두권 가담 능력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1700m에서는 아쉽게도 거리 자체가 충분하게 맞는 모습은 아니어서 상대 페이스가 맞는 모습은 아니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줄어든 1400m라면 선두권 가세 이후 선입력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 상대들이기 때문에 만복한의 기본 능력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9번만 능력시대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좀 깜짝 놀랐던 입상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원래 능력시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월하게 선행을 나서건가 좀 편안하게 초반에 힘 안 빌어야 되는 유형인데 선행이 아닌 외선에서의 선입 가담 이후에도 직선 내측을 파고드는 그 주폭 자체 물론 부담 중량이 늘어났고 게이트가 밀렸지만 성장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9번 능력시대 자체도 다시 한번 추천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적 전개 요건은 3번 비기어가 가장 적당하죠. 거리가 1400이긴 합니다만 이 마필 자체는 페이스에 따라서는 선행뿐만 아니라 그 흐름을 꽉 물고 뛰는 선입 능력도 충분한 전력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흐름 보면서 차분하게 운영을 해줄 수 있는 3번 비기어의 안정적인 그 운영 능력도 충분히 기대치를 걸 수 있는 구도라 판단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요. 단촐하지만 그렇게 쉬운 구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상대보다 전개적인 우위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1번마 흥얼음을 강조드리면서 후순위 마필 당일의 상태까지 꼼꼼히 체크 후에 최선의 압축을 약속드릴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위원의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급해 주신 말들 중에서 특히 중심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1번 흥얼음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게이트의 불리함 때문에 결국엔 외곽을 선회하면서 심소물을 하고 무너졌는데 이번 경주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번 게이트 선행이라면 1400m라는 거리가 직전의 문제가 아니라 전개 문제였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1300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록으로 입상을 거둔 말이기 때문에 충분히 100m 정도는 극복할 수 있는 선행 조건이라면 가능성 높은 말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4번 만복한 이번 경주에서 가장 좀 안정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중장거리도 선입으로 이미 좋은 모습 보여준 만큼 직전에 전개 꼬인 아쉬움 이번에 덜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5번 위닝 같은 경우는 뭐 패출혈 때문에 지금 주행심사 받고 나오는데 전혀 이상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 말도 앞선이 경합을 해줄 때 차분한 전개 후에 뒷심발이가 되는 말로 판단합니다. 저는 7번 신기파랑이라는 말을 복병으로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전개가 꼬이면서 무너졌는데 훈련 상태 좋아졌고 이번에 경합 가능성 높은 스피드형 말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출전하는 경합성 레이스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데 차분한 전개 후에 추입이라면 이 편성에서 좀 차별화된 어떤 주행 습성을 가진 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7번 신기파랑의 복병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신기파랑의 추입이요?
신기파랑은 전형적으로 선두권 가세 세력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선행을 못 갔을 때는 아예 참고 초반에 갔다가 무빙성 아예 감아버리는 선행력을 보여줬던 마필일로 많이 기억을 합니다. 결국 2등급에서 적응력이 떨어져서 강급이 됐고요. 강급된 두 번의 경주 중거리긴 하지만 전혀 경쟁력을 보여주질 못했죠. 2점 하나는 김덕현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감량 조건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거 하나밖에는 저는 못 느꼈습니다. 물론 이번 경주 레이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쪽에 있는 케안 예봉상이라든가 나머지 마필들 자체가 앞선이 가야 뛰는 마필들 경합성 레이스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오히려 1번 흥거름이 레이스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 버리면 신기파랑이 자리를 잡는다 할지라도 그 흐름대로 경합보다는 그 레이스 흐름대로 끝날 버릴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어서 아직은 실전 변화가 좀 더 적응력이 필요해 보이는 신기파랑은 좀 더 지켜보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의원님들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편성 경합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선행을 나선다면 7번 신기파랑이 그냥 버티지 않겠느냐라고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참 말을 봐야 되는데 말의 능력을 봐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선행 누가 나가느냐 볼 때는 또 안장을 보게 돼서 그 부분에서는 흥오름한테 밀릴까 봐 그것도 좀 걱정이 되네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8번 프리모 같은 경우에는 승급 이후에 두 번인 1300m 경주에서 따라가는 경쟁력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이번에도 한 번 더 기대를 하고 있고요. 4번 만복한도 좀 설명 잘해 주셨던 것 같아요. 백동윤 의원의 의견에 저도 동의. 선행이 경합이 신기파랑 외에는 선행이 경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저는 10번 베스트블릿 승급전이지만 이 말의 추임력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상승세 딱 타 있는 베스트블릿이라고 한다면 외곽이어도 상관이 없죠. 추임마이기 때문에 라스트 한 발은 10번 베스트블릿이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10번에 대한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앞선에서 이제 베스트블릿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앞선이 무너지는 추입이 아니라 거의 자력성 추입을 하는 탄력성의 마필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충분히 있어 보여요. 이미 1400 거리까지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왔던 마필인 만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되는데 문제는 이제 기수와 인마호흡으로 좀 판단을 합니다. 우선은 베스트블릿 같은 경우는 그 중후반에서 타이밍을 잘 잡고 몰아줘야 되는데 그걸 김영군 기수하고 이제 하정우 기수는 워낙 호흡이 좋았던 마필이라서 잘 맞춰줬었거든요. 근데 이현종 기수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도 잘 타줬던 것은 기억을 하지만 지금 군대를 갔다 와서 이번 주가 첫 복귀를 하는 주간이란 말이에요. 레이스 흐름을 끌어주는 마필에서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기수와의 입마 호흡도 상당히 중요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늘어난 거리 그리고 빨라진 페이스, 분리했던 외선 조건 자체로만 판단했을 때는 완벽하게 입마필에서 지금 이 부분을 추천드리기가 좀 힘든 상황이어서 뭐 초반부터 이현종 기수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좋은 기억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당장에 한 번의 호흡 자체를 기대하기는 좀 적응이 좀 필요한 전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군대 갔다가 씩씩하게 제대하고 복귀한 이현종 기수 일단 파이팅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번 흥어름은 직전에 입상 실패의 포인트가 있었죠. 3코너 진입 시의 추돌로 인해서 전개가 확 밀렸어요. 고개 들고 주행 불량. 그 포인트에서 더 전개가 밀려버리는 바람에 입상 실패했다라는 원인. 이번에 뭐 게이트 안쪽, 뭐 굳이 선에 안 나서도 충분히 내선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하기에 1번 흥오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뭐 9번 능력시대 직전에 제가 좀 강한 노림수를 갖췄던 말인데 요 1400m 거리 이혁 기수가 그런 전개를 잘해요. 그 안쪽 들어와서 막판 안쪽 들어와서 내선 추입. 근데 8번 프리모 잠깐 저 위원들이 이제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깍쟁이의 자마 요 8번 프리모가 전개 양상을 상당히 다채롭게 풀어내고 있고 직전에 중선이 민코스 타면서 이 1400m 능력시대에 이어 2착을 했는데 과거 이제 늦추입 소지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전개도 앞선에서 풀어내고 그 전 경주는 진로가 막혀가지고 3착했던 좀 아쉬움이 있었죠. 분명 당연히 많이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자력 입상도 가능해 보이는 8번 프리모인데 백동일 의원 요 8번 프리모 제외했네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마필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아직까지도 고민이 돼요. 근데 프리모 같은 경우에는 승급 이후 첫 1400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도 안쪽에서 거의 그냥 주행 심사 받듯이 그냥 딱 놔줬습니다. 거의 이제 거리 자체에 대해서 적응력을 좀 띄워주는 모습으로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 잘 타줬고요. 직전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적응력을 펼쳐주면서 입상을 거뒀었는데 문제는 마필 상태는 좋아요. 이번에도 훈련 상태는 정말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 너무 쥐어짜서 입상했다는 것이 계속 못내 마음에 걸립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입상하려고 했던 모습이 통하긴 했지만 분명히 이번에 불리해진 게이트 안쪽 빨라진 마필들의
비해서는 직전만큼의 편한 전략이 나오지 않을 거란 판단이어서 계속 고민이 됩니다. 당일 상태가 그 훈련실 모습이 계속 이어진다라면은 좀 더 추천드릴 의향은 있는데 지금의 구조에서 연투 능력을 기대하기에는 최근의 모습에서 여력감 자체는 좀 한 번쯤에 검증이 필요한 시점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서울 8경주 1400m 레이스는요.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경주 여건이 상당히 유리하고 전개를 수월하게 풀어낼 1번 이 흥오름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5경주고요. 경주거리 2000m 나비 2등급 8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장거리 2000m 2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편성 단촐한 가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입상마 윤곽은 드러나지만 중심이 되어야 될 마필 일단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장거리 스태미너 갖춘 말이 이 편성에서 어떤 말이 있을지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단촐한 편성인 만큼 축마와 후착마가 모두 다 윤곽이 드러난 편성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적중 가능성 높은 경주로 판단을 해서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가장 눈에 띄는 말은 6번 치프에이스입니다. 2등급 승급전에서 압도적인 경주력으로 여유 있는 우승을 거두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직전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못 나간 것이 굉장히 발목을 잡았습니다. 안쪽에 갇히면서 게이트가 독이 되면서 장점인 중속을 발휘를 전혀 못하고 그냥 시종일관 끌려다니고 결국 경주를 망쳤습니다. 승급전 우승할 당시 경주를 보면 중속을 10분 활용해서 앞선에서 자유롭게 중속을 발휘하며 앞선의 말들을 압박하면서 넘어가는 사건의 이후에 여유롭게 넘어가는 모습. 이번 경주는 단촐한 편성에 안쪽에 빠른 말도 2번 무한열정밖에 없는 정말 최상의 편성을 만났다는 판단입니다. 앞선에서 자리를 잡고 따라가다가 사건의 이후에 여유 있는 모습으로 우승까지도 강하게 노릴 수 있는 중심마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선행 나설 수 있는 2번 무한열정, 그 다음에 최적 선입 전개가 가능한 3번 흐뭇, 5번 마법의 질주 정도가 눈에 띕니다. 경합 없는 선행이라는 메리트가 있는 2번 무한열정, 직전과는 다른 경주 영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빠른 말 없어서 선입권에서 자리 충분히 잡을 수 있는 3번 흐뭇과 직전에 좀 무리한 전개로 뒷심을 발휘 못했지만 차분한 전개라면 언제든지 뒷심까지 쓸 수 있는 5번 마법의 질주까지 도전마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편성을 만나서 우승에 강하게 도전할 수 있는 6번 치프에이스를 중심으로 최선 압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해보는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단촐한 구도고 최성진 의원께서 열심히 준비한 경주로 저도 알고 있어서 좋은 결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정정하자면 6번 치프에이스 2월 달의 경주는 점핑이었고요. 직전이 승급전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너무 빠르게 말씀하시느라고 잠깐 놓치신 것 같아요. 치프에이스 뭐 의심할 필요가 있나요? 좋은 능력 기대가 되고 무한열정, 선행강공 직접 싸워도 저 정도라면 기대가 되죠. 근데 결국에는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당일에도 많은 관심을 끌어줄 마필이 1번 월드 넘버원이겠죠. 추임력 하나만큼은 여유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8마리 단촐한 구도의 인코스라면은 상대 보면서 타이밍 잡을 수 있잖아요. 무한열정도 어차피 선행을 나설 거라는 건 누구나 알지만 이 마필이 버틸지 안 버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꾸준한 주폭을 보여주고 있는 1번 월드 넘버원의 역습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직전 경주 월드 넘버원이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 직전 경주도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뭐 단촐한 편성이라고 해서 추임마가 무조건 유리하진 않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경주의 흐름, 앞선에서 어떤 식으로 경주가 흘러가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경합이 펼쳐지느냐인데 이번 경주도 선행을 2번 무한열정이 나갈 가능성이 높고 6번 치프에이스가 그 옆에서 경합 없이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편성. 최근에 3번 흐뭇의 초반 스피드로는 앞선을 압박하면서 넘어갈 경주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구도에서는 1번 월드 넘버원이 추임마로서의 어떤 상대적인 이점을 가져가기 굉장히 어려운 구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이어서 이번 경주도 좀 불리한 여건의 편성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열심히 저도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프에이스 부정할 이유 없고 월드 넘버원은
아마 당일 주로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백동윤 의원의 의견이 좀 일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8번 최강드림 한번 여쭤볼게요. 뭐 2등급에 올라와서 경쟁력을 보여준 말도 있고 그렇지 못한 말들도 있습니다. 사실 치프에이스는 뭐 점핑해갖고 우승을 했으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 최근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말들이 대부분인 상황 속에서 그래도 2등급 장거리 1800m였습니다만 우승 경험이 있는 말이죠. 8번 최강드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회복세를 계속 끌어내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자신이 가장 잘 뛸 수 있는 장거리를 선택을 해서 출전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8번 최강드림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8번 최강드림은 말씀해 주셨듯이 중장거리 경주에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인 적은 있지만 사실 중장거리 경주에서 또 강점을 가진 말로 또 평가하기도 이런 감이 있습니다. 또 꾸준한 모습을 보이지도 못했기 때문에 스피드 좋은 말로서 오피서 자만대 추입력 발휘했던 모습. 그 당시에는 근데 좀 앞선에 좀 무뎌지는 그런 모습 속에 이변을 발생한 그 말이 바로 8번 최강드림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앞선이 그렇게 그 당시처럼 무너지면서 이변이 속출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그런 구도의 편성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8번 최강드림의 추입이 또다시 통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엔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편성성 한수위의 전력을 6번 치프 에이스로 보셨고 충분한 기대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강축의 후척잡기 경주인데 강축은 6번 치프 에이스. 이 도전권들의 면면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너도 나도 될 수 있는 말이 상당히 많아 보여요. 은근히 단순한 편성이지만 그 주인공 중에 하나가 4번 로열 하트인데 직전에 뉴 레전드 편성에 뉴 레전드가 이끄는 페이스에서 중위 외곽 돌고 막판에 그래도 올라붙이는 걸음을 보였습니다. 2000m 생애 첫 도전에서 그래도 가능성 있는 면모를 보였던 이 4번 로열 하트 6번 치프 에이스의 파트너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직전 경주 뉴레전드가 뛰었던 편성에서 함께 뛰었던 말들 3번 히든 챔프와 그 당시에 히든 챔프 흐뭇, 그다음에 마법의 질주, 또 이 지금 말씀해 주신 로열 하트 모두 같이 뛰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뉴레전드와 함께 앞선을 형성했던 말들이 무뎌진 틈에 히든 챔프라는 말이 추입해서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그래도 흐뭇이랑 마법의 질주가 버텨주는 상황에서 로열 하트도 그 어떤 경주 구도를 이용을 했으나 흐뭇과 마법의 질주 넘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더더욱 직전에 비해서 더더욱 불리한 어떤 편성 구도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쉽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5경주는요. 편성상 한수위의 전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마필로 특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6번 치프 에이스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어느 정도 압축이 가능한 편성이고 불안한 인기만 삭제 처리하고 되는 능력마로 엄선해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압축된 모습으로 찾아뵐 환수 최강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5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9경주고요. 경주거리 17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후반부 혼전 편성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1700m 레이스 최근에 그래도 직전에 액면상 전력으로 1700m를 극복해낸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상승세의 마필 중에서 또한 적정거리 출전, 연투 대체 높은 마필 중에서 옥석을 가려야 하는데요. 그 부분을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좀 후반부에 준비했습니다. 서울 9경주. 붙었으면 이기고 가야죠. 붙어서 이길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 9경주입니다. 1700m 경주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에서는 레이팅 걸려있는 말들이 제법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껄끄러웠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선행을 나설 수 있다면 더욱 좋을 9번 제왕의 별이 출전을 해 있다면 이 말은 믿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9번 제왕의 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 본인 제왕의 별이 아마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클린플라워가 선행을 시도를 하는 바람에 그 클린플라워의 그 선행에 밀리면서 조금 이선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있는 그 말몰이 꾸준하게 탄력을 유지해 나가는 걸음은 매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경주에는 직전 경주에 덜미를 잡혔던 기동대장처럼 강하게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력이 많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즉
앞선을 공략하는 것이 더 주요할 수 있을 구도, 그 중심에 9번 제왕의 별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고,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로는 7번 브랜던. 브랜던은 사실 추입도 되는 말이에요. 추입이 되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브랜던의 가장 매력 있는 걸음은 여전히 선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왕년에 선행도 나섰을 때 그 모습도 상당히 인상이 깊었었던 상황이고요. 주로가 무겁던 가볍던 자기의 주폭을 꾸준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 브랜던이 갖고 있는 가장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도 본인이 원하는 위치 선점하기에 가장 좋은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레이팅에서도 자유로운 7번 브랜던의 선전 기대해봅니다. 비슷한 케이스의 말로는 2번 베스트 에버와 8번 이스트 킹덤을 추천해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번 베스트 에버는 거리 경험이 상대적으로 없어서 순위는 좀 밀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선입과 추입이 자유롭다라는 강점, 승급 이후에 빠르게 빠른 흐름을 적응을 하는 가능성을 보여줬었다라는 직전 경주 내용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8번 이스트 킹덤은 계속해서 이제 직전 12월 달 경주에서의 졸전에 대한 그 만회타를 직전 경주의 회복세로 보여준 바 있습니다. 부담 중량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전했었던 직전 줄어들었던 거리에서의 그 모습이 늘어난 자신의 적정 거리에서는 순위 상승으로 이끌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김지영의 방송 추천 9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정우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 기원하고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급해 주신 말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가운데 저도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는 좀 언급이 없으셔서 약간 의외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10번 엘리트 퀸이라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 당시에 제가 워낙 이 말에 대한 믿음으로 중심으로 강조를 드렸는데 좀 후착에 대해서 조합이 안 되는 바람에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은 스피드가 매우 좋다라고 판단을 저는 하고 있고 1700 4등급까지는 충분히 통하는 말로 판단을 하고, 물론 직전 경주 온리바람에게 막판에 잡히긴 했지만 그 당시 워낙 빠른 페이스였다는 걸 감안하면 앞에서 뛰었던 엘리트킨이 조금 더 오버페이스가 아니었나라는 판단인데, 이번 경주 1번 온리바람이 선행까지 노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앞선에서 또 한 번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있는 10번 엘리트킨, 게이트는 밀렸지만 최근에 보여주는 초반 스피드라면 앞선에서 버틸 가능성도 있다라는 판단인데 아예 언급 없으셨던 이유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직전에 왜 그러셨어요? 제가 방송에서 온리바람을 추천을 드렸는데 같이 연결을 하셨으면 참 시청자 여러분들도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엘리트키는 직전에 1번 게이트였습니다. 이 말이 외곽에서 선행을 나가는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보기가 힘들죠. 심지어는 9번 제왕의 별을 넘어서야 하는 부분, 제왕의 별이 아니면 4번 주먹도끼라든가 5번 강서으뜸이라든가 인코스 선행말도 대안이 될 수 있는 말 많습니다. 이번에 온리바람 선행 안 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트킹이 선행을 선점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나가야 되는 선행이기 때문에, 게다가 직전보다 높아졌던 부담 중량도 이 말의 발목을 잡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정리 필요한 시점, 필요한 경주라는 거 동의하고요. 재앙의 별이 1700 첫 도전 좀 기대했던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다는 점에서 저희 역시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언급만 나오고 왜 평가 제대로 안 해주세요? 1번 올리바람. 직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도 맞고 올리바람이 선행권에 맞추려고 설명해 주셨던 부분까지도 맞습니다. 올리바람 선행하는 게 더 유리해요. 근데 직전 따라가서 입상 거둔 거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마필이 인코스이기 때문에 기습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도 있을 뿐더러 상대 마필이 기습을 나서주다라면 다시 인코스에서 직전과 동일한 전개를 똑같이 펼칠 수 있잖아요. 전개까지 좋아진 올리바람의 성장세는 회복세는 여기까지 통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 이 마필 다시 한번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전에 올리바람을 복병으로 추천을 드리면서도 이 말이 그러니까 선두권의 공략을 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다라는 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고요. 이번에는 선두권에 나서기가 이렇게 녹록한 편성은 분명히 아닙니다. 당시에는 상대마가 엘리트퀸하고 초인볼트 2마리였어요. 이번엔 얘기가 달라요. 이번 베스트 에버만 해도 추입이 되는 말일 뿐이지 이 말이 선행을 나간다고 해서 이상할 게 하등 없습니다. 심지어는 4번, 5번 말씀드렸죠. 저는 이미 선두권에 7번 브랜던과 9번 제왕의 별을 포진해 놓은 상태입니다. 온리바람이 인코스에서 갇히는 전개가 오히려 좀 위험해 보이고, 선행에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외곽에서 같이 오는 10번 엘리트킹과의 경합 상황을 예상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9번 제왕의 별이나 7번 브랜던은 따라가도 되는 말들이니까 따라간다 하더라도
경주의 그 운영과 흐름상으로 이번에는 제대로 원하는 전개가 나오기는 힘들다는 판단입니다. 네, 일본 온리바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뭐 분석을 할 때 뭐 마필 능력과 전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레이팅 그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돼요. 이제 풀 레이팅, 높은 레이팅에 관련된 마필들에 대해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김지영 위원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죠. 뭐 일단 9번 재영의 별은 다시 한번 이 동거리 연투기 대치를 가져볼 수가 있겠고, 어떻게 7번 브랜던, 8번 이스트킹덤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복병 가치가 있는 말로 5번 강서뜸이 눈에 띄네요. 작년도 그래도 1700m 거리 연전 연투로 이어갔단 말이고, 정규대 앞선에서 풀어내거나 막판에 올려붙이는 추입으로도 1700m를 좋은 전력을 선보였던 말인데, 경력 공백 이후에 최근에 아직은 제 컨디션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8주간의 출전, 이 1700은 그래도 강점을 지닌 마필로 이번 경주에 5번 강서우뜸이 이 복병 가치는 있어 보이는데, 김지영 의원 5번 강서우뜸 어떻게 평가하세요? 강서뜸이 정말 그 활마겸 병력 이후에 좀 컨디션 찾지 못하고 있어서 저도 참 안타깝게 보고 있는 말인데요. 이 말의 특징은 자기가 주도권을 가져가야 됩니다. 여기서 주도권 갖기 힘들죠. 경합을 해서 앞선을 나갈 수 있다는 것과 내가 원하는 대로 전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즉,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편성을 만나기를 다음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9경주는요. 다시금 적정거리 출전의 흐름과 전개 여건도 상당히 유리해 보입니다. 9번 재영의 별을 강조해 주셨고 중심으로 공략해 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다수의 마필들이 거론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경주 여건과 전개 여건 또한 레이팅, 그 관계까지 모조리 합해서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 후반부 붙어서 이겨드릴 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9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부산 일법의 대상 경주, 서울과 가천의 최강의 스프린터를 결정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일요일에 가장 하이라이트 경주가 되겠고 가장 큰 관심사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 일법의 대상 경주, 과연 최근에 새로운 신화를 써가고 있는 10번 뉴 레전드가 1등급 강자들과의 하이페이스 단거리에서 어떤 경주 능력을 보일지. 1등급에서 그래도 단거리 좋은 능력을 보이는 능력마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경주가 펼쳐질 텐데요. 자, 부산 6경주, 부산 일법의 대상 경주는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집중 분석 경주,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인 부산 일법의 부산 6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역시나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말, 그 말에 대한 믿음으로 10번 뉴 레전드를 중심마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말은 최근에 중장거리 경주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스피드에도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1300m 경주에서 우승을 거뒀던 경험이 있고, 이 말이 또 초반 스피드 굉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최선 추진을 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말이 보여주고 있는 초반 스피드보다 그 이상의 빠릿한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선행마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앞선 보내놓고 가장 유리한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초반 스피드를 갖췄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개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자리 잡고 직선 뒷신발이 가능한 말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3번 파이니스트 워리어와 6번 킹 오브 글로리, 2번 국회스팅까지 판단을 하는데 3번 파이니스트 워리어 같은 경우는 이 단거리에서는 어떤 상대와도 해볼만 한다라는 판단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제 대상 경주 나가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지만 최근에 보여주는 경주력은 이제는 직전 경주 페르디도 포머로이를 보내놓고 따라가면서도 선입후의 뒷신발이 역전 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 주행 습성이 성숙한 모습으로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6번 킹 오브 글로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단거리에서는 거의 최강급의 말이 아닌가라고 경주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초반 스피드가 썩 좋지 않은 부분이 과연 전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가 약간 변수는 있지만 능력만큼은 가장 앞선에서 강력한 말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회스팅 같은 경우는 현재 정말 절정의 컨디션 가시 중입니다. 대상 경주 경험은 없지만 현재의 전성기 모습이라면 추입력 발휘 가능한 말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초반 스피드를 갖췄기 때문에 전개를 풀어낼 수 있는 10번 뉴 레전드를 중심으로 나머지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승진 의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뉴 레전드 무시하기 힘든 전력이라서 저도 이제 살짝 걸쳐 놓기는 했는데요.
솔직히 뉴 레전드가 1200m가 적정거리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검증이 한 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저는 11번 돌아온 포경선 가장 먼저 중심에 말씀을 드려보고 이거는 또 질문도 드릴 거예요. 나머지 6번 킹 오브 글로리, 3번 파니스트 워리어는 1200m가 정말 최적거리고요. 거의 절정의 컨디션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재밌게 보고 있고요. 10번 뉴 레전드는 말씀을 드렸고 정말 10번 뉴 레전드가 1200m가 될런지 정말 저는 의심이 가는데 일단 무섭습니다. 11번 돌아온 포경선은 질문 드려야죠. 1200m예요. 추입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 말은 병력으로 공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인터뷰에서 대성경주 인터뷰에서 조교사도 민장기 조교사님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넘버 3입니다. 지금 파워블레이드가 이제 병력으로다가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넘버 3인 상황에서 어느 편성을 나가도 부담중이 높단 말이에요. 대성경주 위주로 추천을 해야 되고 대성경주 기다려온 말이에요. 왜 11번 돌아온 포경선 추천 안 해주세요? 네, 뭐 이번 편성에서는 돌아온 포경선도 당연히 도전이 가능한 말이긴 합니다. 뭐 어차피 워낙 강자들, 단거리 강자들의 경주이기 때문에 저번 청담도끼 사례에서도 봤듯이 한순간 전개를 실패하면 굉장히 불리해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박빙의 승부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판단하는데 그동안 11번 돌아온 포경선이 물론 능력도 굉장한 말이긴 하지만 전개도 잘 풀어냈습니다. 이번 경주도 전개를 잘 풀어낼 가능성도 있지만 또 반면에 상대마로 판단이 되는 10번 뉴레전드에 비해서 초반 스피드 그 다음에 전개를 더 잘 풀어낼 가능성 저는 상대적으로 10번 뉴레전드의 선입부 뒷신발이 가능성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번 편성에서 앞선에 나설 말들이 뭐 서울에 있는 말들이 외곽으로 밀렸고 안쪽에 있는 선행형 말들 중에 부산에 강력하게 버텨줄 수 있는 말들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앞선이 완전히 무너지진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앞선과 함께 올 수 있는 짝을 전 뉴레전드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돌아온 포경선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산일보배는 이제 1200거리이다 보니까 분명히 변수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이제 그런 말이 와닿습니다. 경마는 절대 없다. 뭐 절대 강자는 뭐 직전에 아무리 잘 뛰었어도 지금에서 편성에서 유리한 마필을 찾는 것이 경마이기 때문에 뉴 레전드가 좀 심했네요. 무너져도 좀 할 수 없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제 저는 김지영 의원께서 표현하신 그 부분 자체가 조금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지금까지 뉴 레전드가 지금 보여줬던 그 잠재력 자체, 더군다나 데뷔전 1300m에서 보여줬던 그 스피드, 미국에서 이미 그 단거리 자체를 그 강자 틈에서도 우승하고 왔던 전력이라서 단거리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 아닌지 그 부분을 저는 김지영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네요. 보여주고 이게 이제 단거리를 딱 한 번 뛰었죠. 1300m를 딱 한 번 뛰고 이후엔 계속 장거리를 뛰었을 때는 이유가 있죠. 본인이 원하는 전개를 풀어내기 위해서 느린 흐름을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목표가 대통령 매이기 때문에 등등. 왜 외산마 대상경주에 나와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한 겁니다. 굳이 여기 와서 58을 달고 무리를 할 필요가 있는가? 1등급 강자에 대한 경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직전 경주 2등급 그 아주 약편성에서 13마 신 차이로 이겼다고 해서 1200m로 거리를 줄인 것이 과연 유리할까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저는 그만큼 19조의 이게 19조의 자신감이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9조 자체가 그런 부분을 몰랐을까요? 이 마필이 장거리까지 계속 뛰어왔던 부분에 장거리 대상 경주 나가는 게 분명히 유리하다고 알 텐데 1200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표현일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나머지 마필들 킹 오브 글로리 58의 부중이 급격하게 늘긴 했지만 57의 부중도 달아봤고요. 직전 하이섹시가 무리하게 선두권을 빼서 나가서 강탈을 당했음에도 따라가서 조정된 모습이었다는 것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파이니스트 워리어 개인 대회 여파 벗어났고 돌아온 포경선은 저는 김지영 의원님의 의견에 동조를 하면서 이번 경주 자체 응원하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당일 10번 뉴 레전드는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말로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일견, 불안감도 내포돼 있다고 평가가 돼요. 김지영 의원이 잘 그 부분을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일장일단이 있어요. 10번 뉴 레전드, 뭐 최근에 보여준 전력은 뭐 전력을 다하지 않고 막판에는 그냥 잡고서 주행심사처럼 결승선 통과했는데 단점으로 부각되는 부분은 그동안 1등과 강한 상대와 겨뤄본 적이 없는 부분이고 이렇게 하이 페이스의 1200m 1등 강자와의 이 빠른 페이스를 그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이 편성에서 과연 얼마만큼 이 전기를 풀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은 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개인적인 소망은 너끈히 그 부분을 이겨내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60번 뉴 레전드 일장일단이 있지만 좀 더 장점 쪽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번 돌아온 포경선. 저 작년도에 엑스프 스프린트 대상 경주도 우승을 했었고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모두 섭렵하고 있는 말인데 11번 돌아온 포경선도 역시 뭐 대상 경주에서는 이 강한 편성 구도에서는 상당히 전천후 전개 양상을 펼쳐낼 수 있고 능력 발휘 가능해 보이네요. 테마필드 보셔 위원들이 잘 설명해 주셨고요. 네, 일단 일장일단이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연투 기대치를 기원해 봅니다. 부산 6경주, 부산 7배 대상 경주는 10번 뉴 레전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10경주고요. 경주거리 1800m, 혼합 1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내일 과천 경마의 하이라이트 1등급 경주가 되겠죠. 장거리 1800m 레이스. 어느 정도 능력, 그 편차는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이번에도 1등급 무대에서 연투를 이어갈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이 있고 또 복병 전략까지 섭렵해서 자 지금부터 백동일위원회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10경주 제가 정리 드려야죠. 1801등급이고요. 11마리 출전 구도 중심축 후차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번 구도는 핵심은 이거예요. 어떻게 중심에 대한 믿음은 확고히 가져가되 어떤 마필에 집중을 하느냐. 지금 말씀드린 마필들을 모두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 안에서도 정리를 가져가야지 승리할 수 있는 구도를 말씀드리면서 우선 관심 가지고 있는 세력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당연히 3번 강토마를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구도죠. 좋은 주폭을 바탕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고 대상 경주 앞으로 이제 대통령배까지도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국산마의 자존심을 지켜줄 마필로 판단을 합니다. 직전의 이익권의 모습은 강토마가 못한 게 아닙니다. 티지 플랜이 미친 거였어요. 정말 미친 듯이 쫓아오더라고요. 정말 선행권을 나서는 그 모습에서 여유가 좋았는데 마지막에 올려붙이는 티지 플랜의 걸음은 정말 마필이 완전 뒤집어졌던 걸음이어서 강토마로서는 좀 어쩔 수 없었다라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행가도 좋고요. 따라가도 좋고요. 흐름에 맞춰 뛸 수 있는 강토마 상태 너무 좋습니다. 이번 경주도 연투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후착 도전권 4번 위너골드, 9번 독도지기, 5번 모르피스가 우선 관심권이 되겠죠. 위너골드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안 됐다라기보단 직접 무거운 부중에 한 템포 좀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외선에서 가볍게 처진 전개를 펼치면서 타이밍을 가볍게 잡아봤는데 마지막에 탄력 자체에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로의 안전 규칙 속에서 최적의 전개라면 이번만큼은 벗어날 수 있는 준비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바마 모르피스 같은 경우에는 중장거리 자체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함은 느껴지는데 직전 경주 자체에서는 생각보다는 좀 개인적으로는 많이 뛰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약간 처진 전개를 펼치면서 직선 몰았을 때 그 반응 자체는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상대보다 가벼운 중량 조건은 여유 있는 모습 기대를 걸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구마 독도지기는 한계가 없네요. 직전 1800 첫 도전 문성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저는 주행 심사 치르는 줄 알았습니다. 외선에서 가볍게 2선에 가담을 하고 나서 직선에서도 거의 추진이 없어요. 아직까지 한계가 없습니다. 승급전을 치르고 있지만 사실상 이번 구도도 빠른 마필이 많지는 않죠. 독도지기의 가담 능력, 성장세는 여기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심 가지고 있는 4두입니다. 3번 강토마를 필두로 최선 압축 약속드리고 후차권, 3차권 변수에 대한 가능성까지 열어드리면서 자신 있게 인사드릴 오늘 10경주입니다. 네, 백동일위원회 추천 경주 마무리 시원하게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언뜻 보면 쉬워 보이는데 이 안에서 압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솔직히 압축 안 하셔도 될 것 같을 만큼 이변이 일어난다면 정말 대책 없이 일어날 수도 있을 구도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쉬운 듯 보이지만 어려운 경주 제대로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오피7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직전 경주는 공백이 좀 길었죠. 근데 그 길었던 공백 와중에 관절염의 여파까지 있었던 상황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번에는 뭐 정상 출전 주기 다시 회복을 했고 병력 회복세도 뚜렷한 모습. 이 정도면은 6번 오피7이 이제는 1등급에서 좀 경쟁력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6번 오피7이 그 딱 이 편성 구도를 깰 수 있는 이변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가능성 있죠. 오피스7하고 이제 한두 정도가 더 있는데 그 마필은 말씀드리기 싫고요. 우선은 두 마필 정도가 있어 보여요. 오피스7 같은 경우는 2000m에서 한 번 또 뛰었을 때는 그때 최선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거리는 적응이었고 직전의 경주는 관절염도 있었지만 골편 적출도 있었어요. 이제 그 부분에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대책에서 가볍게 용수를 했는데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48조 자체에서는 오피스7에 대한 기대치가 크죠. 이 마필 자체는 충분히 이번 구도 당일 상태만 맞춰진다라면 복병의 가치를 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등급 경주인 만큼 굉장히 흥미진진한 경주로 판단을 하는데 그 중심에 3번 강토마가 있다는 부분 저도 완전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적 전개까지 보장된 만큼 이번 경주도 3번 강토마에 대한 의심은 필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말씀해 주신 4번 위너골드, 9번 독도지기, 5번 모르피스 저는 사실 이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말은 유일하게 기본 능력 충분한 6번 오피7 이제는 정상적이 돌아왔고 김정우 형께서 워낙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유일한 이제 빈틈을 노릴 말로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 편성만큼은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하고 같이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어느 정도 능력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3번 강토마는 이제 1등급 무대에서도 1루마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자, 1등급 무대에서 최근에 3연속 입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장거리도 거뜬히 이겨내고 있습니다. 4번 위너골드, 5번 모르피스가 후착 주인공이 되겠고 10번 뉴스타들 나오네요. 체중이 아직 덜 빠진 듯하고 11번 이스트 팔로스. 근데 2000m의 가능성을 보였던 말인데 복병 전력으로 백동일이언 11번 이스트 팔로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우선 10번 뉴스타델 MC 제발 이제 그만 잊어주십시오. 좀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주시길. 정말 MC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마필로 저도 알고 있어서 나올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좀 기다려봅시다. 11번 이스트 팔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 능력은 분명히 좋습니다. 근데 다만 마필 자체가 주행 자체가 고개가 상당히 높은 모습에다가 그 흐름에 좀 민감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최외선으로 밀려있는데다가 상대보다 전개의 우위를 가져갈 수도 없고 탄력감도 최근 완성도 높게 좀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훈련 강도도 강하지 않은 이번 경주는 지켜보는 마필로 판단합니다. 네, 서울 10경주 1등급 레이스는요. 최근에 그래도 군계 일학의 전력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편성에서도 군계 일학으로 봅니다. 3번 강토마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1200m 2등급 무대에서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공백 이후 완벽한 회복세 보이며 뚜렷한 회복세 보이며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 마필에게도 충분히 관심이 갑니다. 1호 라스트 경주 하이페이스 단거리 경주. 자, 지금부터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시작과 끝을 맡았습니다. 오늘의 마무리 11경주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빠른 레이스죠. 선행 경합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경합이 있던 없던 간에 이 편성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말들이 질주성 변환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놓고 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경합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아마 1번 스타캣과 2번 장산 와일드 쪽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기본적으로 선행을 나서는 말들의 선전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직전 1년이 넘었었던 공백 끝에 우승을 차지했었던 4번 피닉스 선의 선전을 먼저 응원을 해보는 경주입니다. 직전은 자력 입상이었죠. 자력 우승이었죠. 흐름 글로벌 뉴스가 이끌었던 굉장히 빨랐었던 레이스였습니다. 아무도 글로벌 뉴스의 그 초반 선행을 잡아내지 못했었던 그거를 끝내는 역전승으로 잡아냈었던 피닉스 선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글로벌 뉴스보다 더 빠르게 나간다. 장산 와일드 정도 이제 빠르게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잡아낼 수 있을 거예요. 피닉스 선의 라스트 추임력에 대한 믿음, 승급전에서도 통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여기에 저는 10번 넌 감동이야, 11번 뮤진이, 3번 뉴 파트너를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들의 특징은 빠른 흐름에서 강하고 선행을 나설 수 있으나 따라가도 되는 선입형 전력들이라는 부분이죠. 즉 선행을 나서면 좋고 나서지 못한다 하더라도
라스트 뒷심발이가 충분하다라는 부분이고요. 10번 너는 감동이야는 드디어 감량기 선택을 했습니다. 강급 이후에 부담 중량이 좀 높았었던 것이 분명히 안타까운 대목이었습니다만 인코스를 부여받았었던 강급전에서는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번에는 지금 외곽으로 밀려 있어도 감량이점이라고 한다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도 충분히 가능성 보여줄 수 있고요. 11번 뮤진이는 적인 기수와의 좋은 호흡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측으로 기대는 부분만 잘 제어를 하면 언제든지 가능. 3번 뉴 파트너 역시 멀로 기수의 선임력 기대를 해보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김정우 위원의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그래도 압축이 가능한 경주로 판단했는데 김정우 위원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난해한 경주로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4번 피닉스선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직전 경주 그 오랜 공백을 한 번에 극복한 모습, 선입 후에 차분한 정말 안정된 주행 수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능성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나머지 말들에 대해 생각이 워낙 다른데 7번 오케이키는 직전 경주는 서두르다가 아쉬움을 남겼지만 2월 17일 경주를 봤을 때 분명히 이제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스피드를 표출할 수 있는 주행 습성을 갖췄다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5번 서클 댄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분명히 회복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만큼 게이트 이점까지 얻어서 차분한 선입 전개라면 얼마든지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직전 경주 전개가 꼬인 부분도 감안했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1번 스타켓은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데 가벼운 주로로 예측됩니다. 1번 게이트라면 선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1번 게이트 스타켓이 선행을 나섰을 때 1200m 가벼운 주로 얼마든지 버틸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아예 언급 없으셨던 이유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언급은 드렸습니다. 선행 나설 수 있죠. 1200m 버팁니다. 스타켓 선행 나서면. 단 편안한 단독 선행일 경우라는 단서가 붙죠. 1번 게이트가 가볍다. 2번은 그러면은 무겁습니까? 2번은 외곽인가요? 장산와일드는 노는 것도 아니죠. 장산와일드가 갑자기 늑발을 해야지 1번 스타켓이 편안하게 선행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모든 말들이 정상 출발을 했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1번 스타켓을 추천드릴 수 없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가 되는데 피닉스 선만 기대가 되네요. 함께 일치되는 말이 그 말밖에 없어요. 경마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것이 그 입상 패턴이라는 것이 상상 유추해 나갈 때 그게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병력이 있었던 마필을 한번 경험하고 의지를 보였던 경우가 많았고 장기 휴양이 있었던 마필들은 한 번쯤 경험하고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 그런 게 없죠. 뭐 병력 있다가 갑자기 뭐 입상해버리고 피닉스선 직전 65주입니다. 65주 만의 휴양인데 병력이 없었다 할지라도 한 번에 입상할 정도로 그런 패턴들 자체도 읽어나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피닉스선 여기서 의심하기 힘들죠. 직접 너무 잘 뛰었고 더 빨리 올라가야 될 마필로 저시도 평가하기 때문에. 근데 재미있는 건 후차가 다 틀려요. 지금 보는 시각 자체가. 저는 이제 1번 스타켓은 선행가면 버틸 수 있다 보고 있고 7번 오케이키는 선행권에서 지금 습성을 바꿔서 따라가는 전개도 지금 가능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습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장사라이더 언급만 되고 말씀 안 해주시네요. 좋은 마필이잖아요. 뭐 스피드 포함해서 1번 스타켓과 저는 스타켓이 선행 가면은 장사라이더가 그렇게 무리하게 싸울 거라 생각 안 듭니다. 그냥 차분하게 2선에서 운수하면서 흐름을 따라갈 거라 판단을 하고 장사날드가 먼저 나오면 아예 선행 레이스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10주 만에 나오지만 의도적인 휴양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본 능력 전 이번 장사날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현 등급에서는 이제는 적응기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직전 경주에 새벽이가 선행을 나가고 그 옆에 장사날드 붙었습니다.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장산 와일드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스타켓이 늑발을 하면 장산 와일드가 단독 선행을 가면 편안하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능력 인정합니다. 현등급에서는 지금 이편성, 현등급이 아니라 지금 이편성에서는 글쎄요. 모든 말들이 동일하게 출발을 했고 같은 출발 선상에 서고 모두 다 열심히 추진을 한다라는 전제를 깐다라고 한다면 추천들이 경합을 우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김정현은 이 편성에서 이제 선행마에 대해서는 크게 높게 평가하지 않은 그런 패턴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뭐 4번 피닉스 선은요 이제 6살이에요. 오랜 공백 이후에 직전에 정말 압도적인 본연의 능력을 보였던 만큼 승급전에서도 충분히 이겨내리라 연투 대체 높아 보이는 마필로 생각이 듭니다. 2번 장선일드, 3번 뉴 파트너. 여기 7번 이 OKQ는 있습니다. 최근에 뭐 새벽이 야우스트롱캣, 하이페이스의 추입으로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이죠. 과거에는 뭐 선행으로도 레이스 펼치며 1700m
뭐 중장거리지만 입상한 전력도 있고. 자, 오히려 최근에 빠른 흐름에 창구 한 발 마지막에 올려붙이며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는 7번 OK 퀸이 최대 이 복병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김지영 위원요 7번 OK 퀸 어떻게 평가하세요? 순위권 경쟁력은 충분히 갖춘 말입니다. 저 직전 경주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 OK 퀸이 추입도 되네? 그런데 보니까 4등이더라고요. 모든 말은 순위권을 목표로 뛰었을 때 선행마도 추입으로 순위권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입상이냐 우승이냐. 우리가 필요한 건 입상. 1, 2위 말이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해 본다면 7번 OK 퀸은 입상을 하려면 선행 나가야죠. 다음에 선행 나갈 수 있는 편성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일요일 라스트 11경주는요. 오랜 공백 이후에 직전에 뚜렷하게 제 능력 회복된 모습 보였죠. 승급전 너끈히 이겨낼 4번 피닉스 선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월말 일요 경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머피 법칙이라는 게 있죠. 이 경마에서도요. 내가 응원하는 말이 왜 늦발을 하고 막 전개가 꼬이고 그리고 사행을 하고 막 그런 아쉬움을 왜 내가 선택한 말이 그럴까 그런 부분에 항상 가슴을 치고 막 한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항상 그래서 경마장에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마인드 컨트롤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그리고 좋은 분석 능력과 저희의 방송 내용 잘 종합해 보신다라면은 이 어려운 월말 경마 충분히 좋은 성과 거두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실록의 계절 5월 첫 주차 금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